오늘은 금 가격 추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 가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금 가격 장기 추세 가격을 이제 먼저 눈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70년대 급등했다가 80년대 이제 8월에 정점을 찍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2000년대 돼서 다시 급등하고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세는.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이제 알고 넘어갈까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레튼 우드 협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서구 쪽에 미국을 제외한 서구 쪽에 모든 그 경제나 그 시설들 생산 시설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들의 환율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각각 어떻게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44개국이 연합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환 본위 제도,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금을 교환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달러 1달러당 각국의 환율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브레튼 우드 협정입니다. 근데 이게 잘 유지되다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 사이에 달러와 금 사이에 태환을 이제 폐지시켜, 그러니까 이거 불태환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1964년도부터 73년까지 아마 베트남 전쟁을 수행했을 건데 미국이 그 시기에 그 전쟁 비용을 대규모 달러 발행으로 실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서 달러와 금을 교환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달러 교환, 그러니까 금에 대한 교환을 막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이제 미국이 불태환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금 가격은 1971년도 8월 15일 날 이후에 가격의 움직임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70년대 오른 거는 이제 닉슨이 불태환을 선언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요 시기에 오일 쇼크가 두 번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폭등해서 모든 실물 자산 가격이 동반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값도 그 원인 때문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올랐다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확 위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보시면 금값이 급락했다가 한번 급등하죠. 급등했는데 요 시기가 추세를 살려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위험성을 안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금 투자, 특히 실물 자산 투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를 놓치면 큰일 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왜 이렇게 금이 급등했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거는 키토에 나오는 차트인데요. 이거는 수요 차트고 이게 이제 공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00년대 급등했던 시기에 수급을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대에 이 밀리언이니까 1억 온스입니다. 1억 온스의 수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는 1억 온스의 수요 밑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수요가. 그런데 공급은 뭐냐면 이때가 2000년이고 2001년입니다. 이 이후에 1억 온스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2000년도에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수급은 금 가격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밑에 볼 차트가 이게 ETF예요. 금 ETF인데 금 ETF 잘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기어 있습니다. 2003년도, 4년도 기어 있다가 2005년도에 딱 급증하면서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가격을 잘 볼까요? 금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좀 애매한데 쭉 늘려보면 2000 초반에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낮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5년도 들면서 상승 속도가 가파라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다 이렇게 각도로 늘어나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실제로 정점을 맞은 건 ETF가 요 시기일 겁니다. 요 시기에 정점을 맞고 그 이후에 붕괴된 건 요 시기 이후에 붕괴됐어요. 정점 맞고 붕괴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보시면 금은 수급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투자하는 환경이 열려서 ETF에 금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일 때 추세를 타고 급등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모든 원자재가 달러로 표시되면서 판매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캔들 차트가 금 가격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러는 사실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일정 수준. 그런데 금 가격은 어떻게 됐죠?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다르죠. 최근 패턴 이제 최근 상황도 요 박스를 보면
달러 가격은 계속 내려갔는데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뭐 이런 패턴들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금의 가격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일정 수준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만 가지고 달러 가치만 가지고 금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잠깐 분석해 볼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게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1월 31일까지 어떤 기사를 골랐냐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2009년도 7월 11월 달에 기축통화 논쟁과 달러의 진로. 여기 보면 2009년도 11월 8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미 달러 몰락 4단계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 잘 보시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서 심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가 저런 신문 보도가 나오니까 달러 가치가 2009년도에 폭락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대로 반등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향후에도 어떤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거보다는 높지 않을 거지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캔들 차트는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선 차트, 라인 차트는 이게 유가예요. 그런데 유가는 지금 표시가 다 안 됐는데, 유가도 70년대 급등했다가 오일쇼크 때문에 급등했다가 장기적으로 조정받고, 이때 이제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가 쭉 옆으로 움직이는데, 잠깐 들리는 건 이건 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폭풍 전쟁할 때고. 그래서 유가 역시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요.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에 급등해서 추세를 같이 금과 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는 완전히 갈라졌죠. 유가는 폭락했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는 이때도 폭락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증산하면서 이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때 폭락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셰일 오일 때문에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의 움직임과 금 가격의 움직임은 사실 그 원인이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은요, 대부분 한번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은 급등 이후에 추세적으로 추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타라고 하는 게 뭐 일주일, 2주일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수개월 정도의 단타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금값이나 혹은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이 두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덴버 골드그룹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금 가격이 그 실물과 노말을 같이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은색 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명목 차트, 노말 차트고, 파란색 차트는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금 가격이 80년대 정점을 쳤던 시기의 수준만큼 우리가 2011년도에 정점을 쳤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요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실물 자산 가치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실질 가치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유가도 볼까요, 한번? 이거는 이제 유가인데, 이건 이제 이 실물하고 노말하고 리얼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입 유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가격 차트하고는 가격 단위가 다르고요. 다만 추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것도 밑에 있는 고동색은 노말이고 파란색은 이제 리얼 가격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가가 실질 가치가 굉장히 폭락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거의 바닥 수준에 온 거죠. 처음에 유가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내려왔던 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금도 보시면 여기 이제 출발지는 여기지만 이제 닉슨의 불태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지라고 보기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많은 수준 실질 가치가 여기까지 내려온 뒤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뒤에 폭등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실물 자산이 이렇게 대규모의 분출을 일으키는 거는 실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 하에서 분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금 가격은 실질 가치가 내려온 수준이 요 정도까지 내려가다 다시 오히려 과거 정점을 쳤던 수준까지 실질 가치가 다시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얘가 추세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출했던 것처럼 타서 분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금 이외에 또 다른 투자에 대한 이렇게 분출할 만큼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투자처가 존재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이 주식 패턴의 움직임을 놓고 금 가격 같이 놓고 보면 지금 일단 금은 여기서 전고점 수준까지 밀고 올라온 상태고 주식은 일단 고점에서 조정받았는데 향후에 주식은 저는 더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이 만약에 더 조정을 받게 되면 금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향후에 추세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 가격보다는 금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실물 자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자산으로 옮겨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향후의 움직임은 한번 주식시장이 더 조정받으면 금도 역시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제 글로벌 금리 위기 때 이렇게 주식 조정하고 금 조정이 동시에 받는 것처럼 동시에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가면 금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반등할 때 올라갈 때 역시 금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인지를 하고 조정받았다고 인지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금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금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향후에 밑으로 밀렸을 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질리를 주신 분이 한 1,200원 정도 선에 금을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마 이 정도 레벨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금 포지션을 지금 청산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1,600 온수당 1,600원 막 중반대만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더 올라가는 거를 먹겠다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청산을 하고 현금화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주식시장이 더 급락했을 때 그 시기에 주식을 담는 게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